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면서 이 막판 새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 맡고 있는 KBS 이춘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그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1시간 반 동안의 토론회 중에 두 후보는 한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수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인신공격성 발언들도 거침없이 오갔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회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정책 대결이나 공약 토론보다는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그동안 제기됐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모두 꺼내들었는데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 지난 2005년에 오세훈 후보 처가가 내곡동 땅을 측량한 직후에 서울시가 개발 설계 용역을 시작했다면서 오 후보가 사전에 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판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개발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된 만큼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기로 했던 민주당이 당 규정을 바꿔서 후보를 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 후보에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까지 바꿔나가서 나온 후보 자체가 예, 당연히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후방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박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로 공격을 하자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부 여당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지수가 박근혜 정부는 14%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는 72%가 올랐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시군요.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일시적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못했다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정비지수제를 폐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했을 때 용산 참사와 같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은 기득권 세력에게만 이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여기에 혜택이 없습니다. 자, 후보들은 이 토론에서 이렇게 맞붙었고 이 당 차원에서도 공방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종일 당 화력을 총동원해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내곡동 땅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LCT 분양 등 각종 의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투표 동료 현수막 사용 등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선거 관련 소송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거 업무가 공정하다고 반박했고 보험 가입은 다른 정부 부처도 다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 선거 막판 판세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네.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각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양당이 보는 관점은 대세 굳히기와 막판 뒤집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 현장에 나올 경우에 뒤집기가 가능하다면서 지지자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면서 중도층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네거티브 전략만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유권자가 그렇게 그런 거에 속을 정도로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고. 예,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투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네. 지난주 그 2, 3일간 이틀간 진행됐는데요. 투표율이 보면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21.9%, 부산이 18.6%로 나왔는데요. 특히 3일 날은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감안해 보면 사전 투표 열기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종전 재보선 최고치였던 지난 2014년 재보선 사전 투표율 19.4%보다도 높고 지난 2018년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재보선 최종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인 60.2%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를 놓고 여야가 다 자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제각각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하자 민주당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지지 세력, 이른바 샤이 진보가 대거 결집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쪽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양당이 모두 이번 사전투표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 유권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